리서치 스튜디오인 바이오보라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지금 이 이미지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그런 새로운 캡슐 컬렉션, 바로 트루 컬러를 선보여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보시는 비건 슈즈라든가 아니면 버섯 근사체를 활용해서 생분해 패키지를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바이오 컨트리뷰션 라벨을 바로 살아있는 것을 활용해서 뭔가 라벨링을 하는 제품 개발 쪽에 좀 더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바이오스피어 라이프라는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이오스피어라고 하는 뜻은 바로 생물권, 그러니까 생물이 살 수 있는 지구 표면과 또 대기권을 얘기합니다. 2020년은 디자이너들에게 있어서 이 바이오스피어라고 하는 키워드가 상당히 중요해지는데요. 앞서서 소개했던 바이오 컨트리뷰션 라벨이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이 생분해될 때 중요한 영양소를 땅에 다시 넣는 방식의 포장재를 사용한다는 개념이 이 바이오스피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바로 웰니스 아키텍처라고 하는 컨셉인데요. 최근에 중축되는 세계에서 가장 멋진 호텔들이 이런 욕실, 스파 이런 것들을 좀 더 굉장히 웰니스하고 퍼스널한 그런 공간으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증축된 그런 호텔들은 호텔 로비의 확장이 있는데요. 보통 여기에 수영장이나 웰니스 공간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지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 오른쪽의 두 이미지는 바로 엑스포, 두바이 엑스포에 세워진 브라질 파빌리온과 그리고 이태리 파빌리온입니다. 그래서 이 브라질 파빌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에 100호까지 잠기는 정도의 물이 흐른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천장을 그 몰입형 프로젝터로 쏘아서 마치 아마존 안에 들어와 있는 착각을 줄 수 있는 이머시브 익스페리언스, 몰입형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탈리아 파빌론이 만든 건데요. 이 형체가 없이 프레임만을 가지고 이탈리아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그 건축적인 요소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그 밖에도 Earth Over Recipe라고 하는 컨셉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레시피를 즐기는 2022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여인이 바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빵, 인류가 처음 만들어 먹은 빵, 바로 라비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에 이 순환이라고 하는 경제는 바로 이 우리가 입는 거, 먹는 거, 이 모든 것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히 이 먹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건강이라고 하는 헬시 요소로 부각이 돼서 이런 건강한 것, 아주 이로운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사회적인 인식이 강화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바로 이 제로 임팩트 뷰티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번 2022년 이 서큘러라고 하는 컨셉 안에는 제로 임팩트 컬러, 제로 임팩트 뷰티, 제로 임팩트 패키징, 제로 임팩트 테크놀로지 여러 가지 의미들을 사용합니다. 바로 어떠한 그런 폐기물도 만들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큰데요. 환경에 무해한 그런 제로 임팩트 뷰티 산업이 강화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나 이 부분은 패키징과 성분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데요. 2022년 뷰티 시장은 진정성, 투명성, 효능, 순수성 이런 것들의 어떤 키 밸류를 중시하게 되는데 마치 식품처럼 이런 출처와 유통 정보를 오픈해야 하는 아주 투명한 시장이 됩니다. 자, 리서큘러, 리사이클 이런 리라는 재생이라는 것이 붙는 이 새로운 키워드들이 많이 보여질 전망인데요. 지금 화면에
소재가 바로 이 플라스틱 수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소재입니다. 실제로 이 플라스틱 쪼가리들을 함께 압축을 시켜서 성형을 하는 이 소재인데, 실제로 이 업사이클링 제품, 이 제품은 이제 소재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저희 마테리오에서도 이 소재의 샘플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지금 작년에 컨설팅을 하면서 기업들한테 이 소재를 많이 제안을 했었는데요. 특히나 이 서큘러 업이라고 하는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리테일 컨셉인데요. 스트리트 아트와 어떤 그런 환경적인 리사이클적인 것들, 그 다음에 이런 좀 혁신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 Z세대들에게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새로운 리테일 컨셉입니다. 자, 아까 같은 맥락에서 바로 이 패션 쪽에 새로운 순환경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Retold, Resale, Recycle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키 팩트인데요. 패션도 이제는 지속가능 패션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지속가능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나 패션이 선택하는 것은 이 서스테이너블이라고 하는 지속가능도 있지만 세컨핸드 리테일이라고 하는 뭔가 재순환되는 리테일, 중고 매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부각이 되죠. 특히 럭셔리 브랜드일수록 이 세컨핸드 트렌드라는 것이 크게 증폭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서스테이너블 디자인은 디자이너들에게 있어서 순환경제라는 것을 상징하게 되고요. 이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과 소재의 친환경성 등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바로 컬러풀 비건 라이프라고 하는 컨셉입니다. 바로 이 서큘러 테마 안에서 컬러풀, 멀티컬러 렌즈를 구현하는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비건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진로하고 뭔가 컬러도 그렇게 예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컨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건은 더 이상 진로하거나 올드 패션 룩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메시지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나 2022년에 우리가 얘기하는 비건이라고 하는 루킹은 녹색 정원과 같은 그런 밝은 컨셉으로 지배가 됩니다. 그리고 먹거리나 뷰티, 패션 세 가지가 같이 함께 비건 라이프로 미싱이 되는데요. 소비자들은 그 볼드한 컬러감이나 세련된 그런 합성 질감이라든가 스타일리시한 그런 타이포 그래피 같은 것들로 이 비건이라는 것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동물 학대,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하게 동물을 사살하거나 죽이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대체 소재, 식물성, 가죽, 비건 가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목이 되고, 실제로 이런 특수한 소재나 컬러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또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주목을 받는 그런 새로운 시즌이 됩니다. 이 비건 패션이라는 것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가정용품과 뷰티, 그리고 비건 패션 이런 것들, 또 F&B 이런 게 같이 융합이 돼서 뭔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건이라고 하는 리테일이나 상품 기획 이런 것들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Recycle Something New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리서큘러 업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가벼운 직물과 거대한 부피감 이런 스타일로 접근하는 패션 트렌드를 먼저 주목할 수가 있죠. 수공예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한 그런 조금 더 거친 듯한 그런 핸드메이드 필링이 패션과 접목이 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고요. 그 안에 핸드메이드 드라이핑이라든가 패치워크 그리고 공예 기술들이 주목이 됩니다. 마치 저소득층의 소규모 수공예가 기술을 적용한 듯한 그런 패션이 완성이 되는데요. 소재 매칭은 상당히 자유롭고 불규칙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웜한 느낌을 연출하는
색상과 소재 선택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Decide Something New에서 중요한 것은 스타일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뭔가 수선하거나 반품이 가능한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빈티지 루킹, 스트리트웨어, 그리고 뭔가 그 안에 공예적인 그런 장식성이 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Decide Something New입니다. 지금까지 메가트렌드 인사이트 2022년 매트 서큘러 테마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서큘러 테마가 저희가 예측할 때 항상 두 가지 테마를 잡아요. 지금 보시는 거는 선순환의 지속가능 뭐 이런 쪽이고요. 지금부터 또 다른 테마를 보실 건데요. 그건 이제 페르소나라고 해서 좀 더 IT, 메타버스 이쪽에 더 가까운 그런 또 산업이나 그런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소페 앵커 인터내셔널 대표 이순영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키포사이트 페르소나 테마를 위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키칼라입니다. 페르소나 키칼라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양면적인 칼라 성격이 함께 공존합니다. 즉, 화면 상단에 보시는 이 세 가지 칼라, 블루, 울트라 바이올렛, 그리고 레드, 이 세 가지가 바로 페르소나의 시그니처 칼라이고요. 밑에 보이는 이 세 가지, 옐로우, 피치, 골드는 실제 소재감을 동반하는 칼라로 사용됩니다. 특히 이 페르소나 키 칼라에 있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상단에 보이는 이 블루, 울트라 바이올렛, 레드, 이 레드 세 가지가 페르소나 컬러로 불려지는데요. 마치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가상 색감으로 중재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페르소나 키 머티리얼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이브런트 플로팅입니다. 마치 표면 위에 살짝 떠있는 듯한 컬러감을 연출한다 해서 바이브런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디지털 컬러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는 2022년 컬러는 색채 이론으로 접근하는 콘트라스트 개념이 아니라 소재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에 의해서 표면 효과를 내는 그 루킹, 바로 바이브런트 개념으로 확장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바로 티타늄 아노다이징 컬러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런 아노다이징 색상은 매우 특수한 표면 처리 덕분에 나타납니다. 이 전기화학적 공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티타늄 물체 표면에 산화물층을 형성을 해서 이 양극 처리를 시키면 티타늄이 마치 마모나 부식이 된 듯한 그런 내성을 형성시키면서 이런 색상 공간이 넓어지는 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막이 바로 지금 보시는 굉장히 컬러풀한 바이브런트 플로팅이라고 하는 효과인데요. 이 막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서 색상도 변하게 되는 거죠. 디지털 플로레센트입니다. LED 광학과의 그런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강렬한 발광 효과를 내는 모든 그런 섬유가 속하는데요. 섬유 발광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와 패턴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섬유가 갖고 있는 그 직물분리의 느낌을 강조할 수 있는 아주 가볍고 판타지한 형상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부터 2022년 매트 페르소나 키포사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스피루리나 헬스 앤 뷰티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 바로 조류에 대한 건데요. 조류는 40억 년이라고 하는 나이를 갖고 있죠. 이 스피루리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류 안에 있는 박테리아 성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스피루리나가 크게 블루와 그린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스피루리나 안에는 콩보다 단백질이 무려 65%나 많은 그 피코시아닌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 천연 단백질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블루와 그린의 그 황사나 그리고
시즌입니다. 페르소나 스타일입니다. 이 페르소나 스타일은 특히 Z세대를 위한 새로운 루킹으로 제안이 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그 버추얼이라고 하는 가상세계는 새로운 영감을 주는 원천이자, 그리고 기업에게는 새로운 브랜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 루킹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페르소나는 2022년 특히 액티브 스포츠 브랜드 아니면 스트릿베이스 리테일 공간 쪽에 가장 먼저 컨셉이 중재가 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런 디지털 판타지에 가까운 이런 컨셉과 여기에 동반되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 강렬한 페르소나 컬러들이 상당히 크게 어필이 되는 시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eamless Exclusive입니다. 무인 자동화 코드와 그리고 실제 이런 크리에이터들과의 만남이 굉장히 새로운 차원의 아름다움과 경험으로 제공됩니다. 마치 가상 디너와 같이 디지털 경험이 극대화되면서 여기에서 오는 그런 풍미, 색상, 그리고 어떤 음향 이런 것들이 기존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런 어떤 공간성과 아름다움을 제공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3D 프린팅으로 만드는 디저트, 그런 디저트만 가질 수 있는 어떤 독특한 형상,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아름답다, 시각적으로 굉장히 즐겁다라고 다가가게 되고요. 아니면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서 곧바로 소비하는 제로바스트라고 하는 뜻인데, 이런 것들이 디지털적인 경험과 그리고 오프라인적인 어떤 아날로그적인 그런 어떤 서비스와 함께 어우러져서 오히려 식사를 하면서의 즐거움을 증폭시키게 됩니다. 바로 이 Seamless Exclusive라고 하는 이 컨셉 안에는 그 리테일의 미래 기술이라고 하는 Seamless 기술을 고려하게 되고요. 그리고 로봇과 상호작용하는 상업 공간의 일반화, 바로 로봇 예술가 하지메 스나라마라고 하는 사람이 패션과 공상과학이 만나는 시도한 비오로 킬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광택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약간 아노다이징과 같은 그런 미러링 효과가 오히려 약간 가상적인 느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2022년은 특히 완벽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의 독특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회적인 배경이 커지는데요. 뷰티 산업이 이런 사회적인 이슈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할 수 없는 아름다운 페르소나 뷰티에 대해서 다양한 디바이스를 출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뷰티 디바이스라든가 아니면 초경량, 효과적인 성분, 친환경적인 설계 이런 것들이 가능한 머신러닝 뷰티 디바이스 등을 출시하게 됩니다. 자, 디지빌리티입니다. 차세대 스마트 스포츠 장비 이런 것들 적용이 될 수 있는 특수 소재나 어떤 특수 섬유 아니면 센서 섬유 이런 것들로 짜여진 패브릭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비지빌리티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우주여행사에서 영감을 받아서 뭔가 이제 스타일링도 굉장히 조금 더 퓨처리스틱하고 그리고 뭔가 나를 보호하는 듯한 그런 프로텍티브한 실루엣이 적용된 그런 이제 사례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홀리스틱 마인드셋 말씀입니다. 슬로우 컴포트, 총체적인 명상에 잠기는 라이프 가치가 확장되는 그런 컨셉인데요. 기술은 개인 시간과 공간을 방해받지 않게 하는 솔루션입니다. 바로 첨단 기술일수록 조용하다라는 어떤 그 메시지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음은 최소화하고 디자인은 굉장히 캄하고 차분하게 하는 그런 CMF가 중시가 되는 그런 홀리스틱 마인드셋 컨셉인데요. 첨단 기술일수록 아주 편안하고 제어하기 쉬우며 그리고
이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고급질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갖고 있는 그런 감성 두 가지를 융합을 하면서 과거와 미래를 융합한 공상과학적인 모두를 최고조시키는 것이 바로 이 페르소나에서 얘기하는 홀리스틱 마인드셋 컨셉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스몰러 앤 스마터 서브 테마입니다. 자율주행 체감이라든가 아니면 에너지나 인프라를 결합한 그런 센서, 알고리즘의 조합, 그리고 이런 것들로 구성된 그런 미래 도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페르소나가 지향하는 그 작고 스마트한 미래라고 할 수가 있죠. 그 화면에서 보시는 그 핑크 색깔의 작은 박스가 바로 사람의 뇌 세포를 배양을 해서 내가 만약에 암에 걸렸을 때 나한테 맞는 맞춤 항암을 하기 위해서 먼저 테스트하는 그런 아주 스마트한 기계로 이 스타트업이 개발을 했습니다. SLSMS 센서라고 하는 거고요. 데이지라고 하는 이 재활용 로봇을 통해서 다시 수거된 애플사의 디바이스를 하나하나 다 분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로봇을 설계를 합니다. 오토의 마이크로 컨셉입니다. 일명 렉텍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 약간 실험실과 같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헤어랩, 뷰티랩, 퍼포먼스랩 이런 랩의 리테이커가 확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필수 제품만 최상의 버전으로 제공하는 마이크로 상점들이 대부분이 자율화를 지향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밖에도 뉴로라고 불리는 전기차인데요. 자율주행 전기차가 있습니다. 이 차는 그 특정 지역 안에 배송, 물품 배송이나 아니면 심부름 이런 것들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자동차 페달도 없고 핸들도 없고 창문도 없고 백밀러도 없는 자율자동차입니다. 자, 지금까지 메가트렌드 인사이트 2022년 릴츠 페르소나 공간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워크숍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쭉 보여드린 이유가 이제 인사이트를 계속 얻으시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서 메모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은 또 이제 실제로 그 제품 디자이너께서 직접 나오셔서 정말 소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팀을 나눠서 아이디에이션을 막 하시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강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생각하시고 들으시면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거는 지금 이제 페르소나나 서큘러라고 하는 테마를 가진 현재 올해 안에 있었던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칼라, 혹시 칼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칼라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쭉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내년에 뭐가 올 건지에 대한 정보를 쭉 보실 거예요. 거기까지 한 15분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